이 시간에는 일터 신학에서 조직의 목적의 중요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의 목적이 조직의 행동과 의사결정들을 주도해 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조직의 성공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직은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도 마찬가지로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겠지요. 진취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조직의 목표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진취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조직의 목표요. 여기에 대해서 데니스 바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특정 서비스나 제품으로 사회에 봉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정 서비스나 제품으로 사회에 봉사합니다. 둘째, 재무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법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해야 되겠죠, 재무적으로도. 그런데 셋째가 목적의 중요성과 바로 합치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윤리적인 원칙들과 공유 가치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사회에 봉사하고 뿐만 아니라 재무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윤리적인 원칙들과 공유 가치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첫째와 둘째에서 요구하는 성과들을 달성하는 것이지요.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목표는 모든 조직의 핵심입니다. 모든 조직과 모든 조직원들은 조직이 사회 유익을 위해 존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 조직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기여가 조직의 주요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바케는 봉사, 청지기 정신이라는 단어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원들은 청지기로서 자원 관리자들입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것처럼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자원 관리자의 태도이지요. 봉사는 조직 성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타적인 욕구도 충족시켜 줍니다. 봉사는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지요. 봉사 정신이요. 봉사는 태도요. 조직이나 기업이 사회 봉사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 다양한 집단이나 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스테이크홀더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조직이나 회사의 사명을 얘기할 때 사회봉사를 해야 됩니다.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로요.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봉사를 하게 되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그러한 조직이 되려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가치, 중요한 원칙들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에서요. 주주와의 관계,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금융기관과의 관계, 파트너, 공급자들과의 관계,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고객과의 이런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과 공유가치를 지지하고 견지해야만 합니다. 원칙의 기초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조직원들은 인적 자원, 공급자, 프랜차이즈 운영자, 관련된 모든 다른 집단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미 2002년 파이낸셜 타임즈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려 20년 전이네요. 지금이 2021년이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일터 신학에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기업의 성공에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공헌이 필수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조직에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기업의 이익은 종종 배당이나 주가에 반영되지요.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이익으로 말미암아 급여가 높아지겠죠. 보너스를 받겠죠. 심지어는 우리 사주 형태로 혜택도 받겠지요. 금융기관들은요, 회사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혜택으로 받게 되고 정부와 지역사회는 높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어서 즐겁고요. 조직원들과 회사로부터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바케는 연간 보고서의 CEO, 최고 경영자의 인사말을 예전에는 사랑하는 동료 주주들에게 라고 국한시켜서 얘기했던 것을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깨우친 뒤로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로 바꾸었습니다. 조직의 성공에 이해관계자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상전을 했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기업의 탁월한 성과는 도덕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린 샤프페이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데니스 바케가 경영했던, 이끌었던 회사의 직원이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그 직원은 헝가리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당신의 훌륭한 뜻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기나 성공을 가져다 주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는 것입니다. 바로 조직원이 그렇게 최고 경영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업의 목표에서 사회를 섬기는 것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이익 창출과 똑같은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면 리더들의 행위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주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 하게 되면 분식회계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에 빠지게 하는 압력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온전성, 인테그리티, 탁월성, 엑셀런스, 섬김, 서빙이요. 사회적 책임은 연간 보고서나 홍보 자료에서 종종 언급되지만 기업이 자신을 사고 파는 결정을 내리거나 사업부를 없앨 때 그런 비재무적인 사항들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왜 가치와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중역들은 그것은 기본이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들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 혹시 여러분들은 감가상각을 알고 계십니까? 가치를 그날 지속적으로 얘기 안 하게 되면 그 가치대로는 감가상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들만 감가상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이기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공유가치와 원칙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치와 원칙은 벽에 걸려 있다고 해서 그 조직에 공유된 관심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 들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와 원칙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려면 모든 업무, 전략,
회의, 경영의 일부로 체화되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원은 자신의 리더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동기와 목적은요, 조직원들의 행동을 이끕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일의 즐거움을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합니다. 동기와 목적에 대한 질문을 수시로 스스로에게 하십시오.